네, 업앤다운 함께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밤 뉴욕은 다시 한번 하락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좀 견조해요. 그렇습니다. 다행이죠. 네. 미국하고 이제 같이 가지 말고, 안 좋은 데는 같이 가지 말고 좋은 데를 따라가자. 이런 쪽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거기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도 차별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니까 일본은 지금 뭐 한 4%대 빠져 있을 겁니다. 지금 뭐 그렇게 크게 4% 하락이네요. 그래서 거의 그냥 친하게 지내라 미국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간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가 강세로 간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그대로 타격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약세. 그냥 그는 그런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대만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대만이 한 1%대 이상은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TSMC 실적 잘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3월달 수출도 대만은 다 잘 나왔습니다. 18% 증가인가 이렇게 해서 최대치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관세가 일시적으로 관세를 매길 거다 보니까 수출이 막 몰리는 거죠. 네. 주문 빨리빨리 주세요. 지금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부터는 우리 다 관세 때문에 비싸게 될 테니까 그래서 재고 막 싸는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잘 된 겁니다. 우리도 네. 어떻게 보면은 잘 됐을 가능성이 높죠. 3월달 수출과 함께 또 특별한 그런 제 해당되는 섹터들 쪽에서는 또 좋았을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지속적이겠느냐? 그거는 아니겠죠. 이제 관세 이제 부과된 다음에는 비싸진 가격대에 대해서는 또 주문이 뚝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절벽에 대한 우려가 좀 크다라는 쪽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나오는 이제 데이터들 이거는 좀 챙겨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국내 증시는 일단 외국인들 여전히 매도합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많이 파는지 뭐 어제도 별로 안 샀어요. 어제 급반등 하는 장에서. 네. 그래서 오늘 한 4,600억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또 연기금 형님들 시장의 중심으로 자, 내 밑으로 모여 그러다 보니까 또 기관 쪽에서 모이려고 하는데 좀 저는 싫어요. 라고 한 친구들도 있고 금융투자 찍혔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시장의 중심을 잡는 쪽들이 있다라는 쪽에서 일단은 좀 반전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이 양봉으로 나온다. 그러면 보통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가 그러면 우리 많이 빠진 종목 장세나 가야지. 그러면서 오늘 여전히 정책 관련주들 네. 앞서서 이재명 전 대표가 또 이제 라이브를 했었거든요. 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K something입니다. TH thing, something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오후장에 가장 강한 섹터가 그 콘텐츠 뭐 이런 쪽으로 또 콘텐츠 웹툰 이런 쪽으로 또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네. 이게 지금 시장의 또 흐름이다. 아까 지금 코스닥은 종목 장세, 섹터 장세 쪽으로 확 돌아섰다라는 쪽으로 살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 쪽이고 아침부터 강했던 쪽은 조선기자재 네. 이런 쪽들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오늘 강한 섹터 그 안에 중심에는 조선이 있잖아요. 네. 조선 플러스 기자재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선업 재건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 국내 증시 안에서 조선주들 뭐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눌리다가 네. 오늘의 반등을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다시 한번 올라가는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보세요? 이번에 되게 잘 버티는 섹터였습니다. 시장이 충격을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HD현대중공업 볼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너무 좋죠. 부럽죠. 아이고 배 배가 아파. 아픕니다. 왜 제대사를 하시는 겁니까? 일단 다른 일반적인 종목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본다거나 아니면 또 나머지 대형주를 본다. 지금 자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와서 깊이 조정을 받았었죠. 그리고 그런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쪽에선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하게 여기서 멈췄어요. 이렇게 쌍바닥으로 멈추고 그다음에 다음 자리 저항선 돌파해서 이렇게 갑니다. 네. 이랬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요 반대로 여기까지 내려온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반도체, 게다가 또 자동차, 네. 그리고 또 뭐 IT, 가전 뭐 이런 쪽들 약간 피해를 본다, 관세 피해를 본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조선 쪽은 관세 피해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섹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필요하니까 자꾸 언급을 나오는 거죠. 한국조선은 뭐 특정 국가라고 언급은 안 했지만 최첨단 선박을 위해서는 우리 다른 국가와 손잡을 수밖에 없다. 네. 쪽으로 얘기했죠. 어딜까요? 일본일까요? 한국이죠? 코리아 그렇습니다. 한국 그런 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부각을 받는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턴하는 가장 먼저 지난 고점대 부근을 향해서 가고 있다. 멋진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섹터고 강한 섹터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조선, 방산 이런 섹터들, 뭐 LNG 이런 쪽들은 다 이렇게 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갖고 있는 게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섹터들의 동향들을 보는 게 더 맞겠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조선 쪽들은 모멘텀도 그렇고 내러티브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이 좀 챙겨준다는 것도 그렇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실적이 돼요. 실적이 이번에도 보니까 1분기 때 작년 동기 대비해서 뭐 몇백 %씩 막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보시면 안 되고 네. 일단 실적 레벨들이 이 정도까지 올라와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예전에 저 건조에서 그러니까 저가 건조했던 거 끝났고 예.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반영한 고가 건조들이 지금 반영되는 실적 시즌입니다. 당연히 좋겠죠. 근데 거기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보이게 되면은 최근에 들어서 그 후판이라고 혹시 아시죠? 네. 예, 전판이 아니고 후판. 예. 강판, 후판. 와우. 조선에 들어가서. 와우. 예, 그런 거 후판. 예. 후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두께 5mm짜리 두꺼운 그 판을 얘기하는 거죠. 배에 들어가는 판. 예, 그거는 저 조선에 건조할 때 비용이 한 20% 정도쯤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그게 낮아야 좋겠죠. 네, 그래야 그러면 비용들이 더 줄다 보니까. 근데 요즘 철강 호판 안 좋다 난리를 치는데 네. 이번에 최근에 후판 가격 관련된 쪽에서 보게 되면 그 톤당 $100에서 $70대로 확 내려왔습니다. 싸지는 거죠. 그럼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까지 본다 그러면은 아마 한때 그랬었어요.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저가 그러니까 낮은 후판들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혹시나 반도핑 건설 맞다 보니까 저거 못 들어오겠네라고 네.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철강사들이 이쪽 아니면 이거 호황인데 여기 공급 안 하게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 반영해서 가격이 낮춰졌다. 철강 쪽은 별로 안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조선 쪽에선 좋은 소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적에 기반이 되는 모습들로 가는데 거기다가 모멘텀이 막 붙는다. 그러면 물길이 튼 거죠. 백고동을 울리면서 출발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철강사들은 비용이 줄겠지만 네. 조선사들은 배를 만들 때 좀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긴 건데 네. HD현대중공업 말씀 주셨잖아요. 네. 또 대장으로 언급이 되는 종목은 대표적으로 한화오션이 있을 테고요. 네. 이 종목들 봤을 때 지금 접근 가능한 종목도 있다 보세요, 대표님? 네, 있습니다. 어디예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네. 한때 망했다고 치부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HJ중공업입니다. 네. 이 회사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현재 18% 급등이에요. 장중에 23% 그렇죠. 올라갔고. 예, 올라가니까 얘기를 드리는 그건 아니고요. 네. 올라가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제 다들 그랬습니다. 옛날에 한진중공업 망할 때 보다 보니까 그 부채 비율 커다랗고 거기다가 뭐 일단 그 수익 조선소 팔고 뭐 그러면서 구조 조정을 하다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는데 이 회사마저도 일단은 실적들이 돌아가게 되면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아마 생각보다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 특징은 지금 다른 큰 대형사 같은 경우는 수주를 받고 건조해서 준다고 할 때 왜 환해지라고 그러죠? 예.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환율의 변동폭을 좀 줄이기 위해서 환해지를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안 해요. 즉 그럴 여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냥 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오히려 호재네요. 지금 환율이 저희가 1,450원, 70원 막 이렇게 갔던 그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그대로 둔 게 오히려 영업 실적을 더 업사이드를 걸 보여줄 그런 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이 회사에는 또 알고 있는 예전에도 한진중공업 예전에 그러니까 약간 방산 쪽으로 납부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는 아마 미국의 또 군함 뭐 MRO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군함 수주하기는 힘들 겁니다. 근데 MRO는 수주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왜 부산의 영도에 그 독이 있거든요. 네. 그때 부산은 또 그거 아닙니까? 의리 아이가 그러면서 우리 그 미국 사람한테도 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 함 주의소 마 이러면서 예, 수주 좀 주의소 뭐 예, 그런 쪽으로 갔을 때 손을 잡을 거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나오게 되면 그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변화를 봤었을 때는 여전히 생각보다 그러니까 시총이 지금 현재 지금 5,700억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그러니까 뭐 실적이 나와야 안 비싸다 얘기를 할 텐데 네. 그 정도 규모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실적 확인되게 되면 턴을 갈 수가 있겠다라는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HJ중공업 주셨습니다. 지금 자리 볼 필요가 있다. 실적까지 나오면 또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옮기는 기자재 플러스 엔진까지 가고 있는데 기자재 쪽도 괜찮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엔진주도 우리가 담아볼 수 있을까요? 한화엔진 대표적으로. 네,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좋다. 예,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배가 그냥 그냥 갑니까? 전기로 아니에요. 전기배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요.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마 눈여겨 볼 수 있는 게 일단 가장 먼저 HD 현대마린 엔진이겠죠. 이 회사 옛날에 STX 중공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네. HD 현대그룹 쪽에서. 왜냐면은 일감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알아주는 엔진 회사라고 하게 되면은 그 예전에 HD 현대 중공업 엔진 사업부가 있습니다. 네. 그게 그래도 알아주는 회사고요. 거기다가 그게 그러니까 다 밀값이 몰리다 보니까 가동률이 뭐 120% 130%씩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죠. 다 처리를 못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회사 하나 인수하자. 그러면서 STX 중공업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물량 많으니까 그쪽을 좀 이전시켜라고 하면서 나왔던 변화가 이어지게 되면 HTX 그때 나왔던 HD 현대마린 엔진 쪽에서는 네. 앞으로 물감이 많아지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 쪽에 나오는 물감뿐만 아니라 거기서 기존에 이 회사는 중국 쪽을 주고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 보게 되면 중국의 수주권 빡 늘어나기 시작하죠. 한국보다 이제 수주를 확 역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저가 수주도 있고 그냥 일단 돈 되면 돈 될 것 같으면 다 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지 말고 일단 수주해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들 그 중에서 한국에 엔진을 맡기려고 하는 기업들이 좀 많죠. 그렇게 되면 수주도 늘어나고 있고 중국과 한국 HD 현대 쪽들을 모두 다 안고 있다. 그럼 이런 회사가 가장 탑픽으로 봐야 되겠죠. 네. 이 회사가 더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따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뭐 한화 엔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겁니다. 지금 관점 쪽에서 한화그룹도 이제 앞으로 할 일이 한화오션도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예. 들어가겠죠. 근데 일단 조금 늦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 실적과 함께 개선 속도가 뭐가 더 빠르겠느냐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현대 마린 엔진이 더 세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부각을 받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으로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자재 쪽은 만약에 지금 내가 조선수 이렇게 올랐는데 잘 모르겠다. 저 따라가야 되나? 그렇게 되면은 기자재 살까요? 그 제 멘트에 있는 제 원고에 있는 멘트를 기자재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HD 현대마린 엔진, 뭐 한화 엔진 말씀 주셨지만 사실 HD 현대마린 엔진은 오늘 급등해서 신고가를 이미 넘었거든요.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썼고 기자재 쪽이 기대 수익률 측면으로는 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기자재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님. 네. 어떤 종목이에요, 그럼? 다 많은데 네. 여기서 이제 그 선택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근데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 엔진이 잘 된다. 네. 엔진 부품 만드는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도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종목 중에서 뭐 케이프 같은 경우, 케이프.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묵직하지만 네. 그래도 결국에는 잘 된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늦게 발동이 걸린 거죠. 이런 것도 움직일 수가 있고 또 뭐 동방성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같이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웬만한 회사들이 다 그 엔진 관련된 쪽에서 실린더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회사들 있다 보니까 거기서 들어가는데 또 여기 오리엔탈 전공도 있어요. 네. 오리엔탈 전공. 오리엔탈 전공. 예. 이거 정치 테마주 아닙니다. 네. 예.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할 일이 많은 데서 그렇게 주가가 만약에 턴했었을 때 지금 비싸지 않은 가격들 지금 보게 되면 선행 PR이 5.7배 나와요. 예. 올해 실적 좋았다 보니까 그러면 주가 그렇게 비싼 거 아니겠죠? 게다가 수익 배당도 한 2%대 주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앞으로 대한 할 일은 많다라는 것도 보시면서 아마 네. 생각보다 업력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도 뭐 부채 그렇게 많이 안 쓰고도 그냥 가까스로 살아남은 회사들이 오히려 더 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조금 배당까지 주고 혹시나 올해 장사 잘했으니까 배당 더 준다. 이러면 또 좋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보게 되면 눈여겨볼 만한 회사들이 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그리고 케이프 두 네. 종목도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 더 할까 챙겨가시면- 하다가 에? 하나 더 할까 하다가 하나 그럼 종목 명만 말씀 주세요. 한화요? 아하하. 예, 세진중공업입니다. 세진중공업. 네, 이거까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진중공업까지 여러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좀 알려주세요. 들어가셔서 최근에 이제 31조 대미 투자 발표되고 잘 갔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서 최근에 물리신 분들도 많을 테고요. 오늘 또 신저가, 네, 뭐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도 오늘 아침에 나왔었고 공포의 사라가 먹히는 종목일지 아닐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제 한숨부터 쉬고 하겠습니다. 너무 속상하니까요. 네. 네, 이런 쪽은 일단 지금 최근에 관세 맞을 거 아니까 우리 직접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담판을 보겠다. 그러면서 정의선 소장 가서 이제 뭔가 성과를 냈던 쪽들이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바로 관세 그냥 들어가겠다라고 바로 발표가 들어왔었죠. 뒤통수 맞은 겁니다, 솔직히. 네, 그때 이런 때 차라리 갖고 있는 거 정리하는 게 맞겠다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따라가는 거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갔다가 그냥 훅 내려오게 되면 이거 대응을 못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지지권 이런 때를 이탈한다 그러면은 좀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관세를 맞는 데가 현실이거든요. 네. 근데 자꾸 그거를 뭐 다른 쪽으로 뭐 이렇게 막 생각을 하시면서 하는 거는 지금 시장에 안 맞는 아이디어겠죠. 내가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비싼 종목 아닌데 비싸지도 않은데 근데 마찬가지로 현대차만 비싼 게 아니라 다른 지금 현재 메르세데스 벤츠 네. 아니면 또 독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폭스바겐 같은 것도 지금 PER 따지게 되면 4배, 5배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실적은 됐는데 내연기관차 관세 맞고 지금 전기차 시대 돌아가는데 제대로 대응하냐 그러면서 실적은 지금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전망들이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 싼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만 밸류 메리트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 걸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내연기관차 자체들은 네. 그렇게 실적 대비해서 비싸지 않다는 게 핵심인데 그런데 더 싸지고 있어요. 속상한 거죠. 관세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이제 관세 때문에 차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네. 그럼 이 비싸진 걸 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아유 차 가격 비싸졌네 그러니까 안 사겠죠. 그래서 그럼 그 판매량이 좀 떨어지거나 또 경쟁도 되게 세요. 다들 그러면 관세 받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가격 낮추거나 아니면 네. 서비스를 더 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자동차 쪽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지겠죠. 수익률도 그러니까 영업 마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단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뭐냐면 금리 인하. 금리 인하.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목적은 금리를 떨어뜨려서 기업 비용이나 아니면 또 좀 여러 가지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경기 위축 신호까지 보이면서까지 금리를 떨어뜨리기를 원했는데 시장은 또 반대로 나오다 보니까 네. 안 되겠다. 관세 일단 유예, 90일 유예 이렇게 나갔다는 스토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시 뭐 어떤 수를 쓰든가 간에 이제 시장 금리가 이렇게 쭉 떨어져서 제가 네. 알고 있는 4%대 밑으로 뭐 3.8대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올라오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하향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 쪽에선 만약에 관세로 인해서 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10,000가 올라갔어요. 만약 가격이. 근데 어차피 할부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할부를 하게 되면은 가격들이 그걸 뭐 60개월, 72개월 나눈다 그러면은 네. 한 뭐 10만 원, 뭐 15만 원 정도가 더 $100 정도 뭐 이 정도까지밖에 이제 차이가 안 나는데 그게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그거를 상승시키기 시작한다. 차값 별로 안 올랐네. 그러면서 할부가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밖에 지금 믿을 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추가로 좀 더 밀린다. 지금 가격은 아직 모르겠지만 17만 원대가 좀 깨지거나 이 정도까지 라인이 들어온다. 그때부터는 사봐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만 가봐야 되겠습니다. 아우, 예. 현대차, 기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지배구조 개편 키워드 달고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네. 그쪽도 하지 말까요? 그쪽은 아마 5, 6월 달에 한번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 6월 달. 네. 핵심적인 종목은 현대글로비스. 예. 모비스도 마찬가지고 두 종목도 둘 다 이제 같이 연관시키다 보니까 지배구조의 핵심으로 나오는 회사들이죠. 근데 아마 탄력을 보게 되면 모비스의 그 무거운 시총을 움직이는 것보다 네. 글로비스가 더 좀 빠르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자동차 쪽을 본다 그러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쪽들 아마 이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IPO와 연결시키면서 뭔가 그때 조금 윤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기대감은 그때 있기 때문에 글로비스 들어가는 건 차라리 보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가격 메리트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산다. 제가 보기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혹시나 시장 충격받아서 한번 출렁인다. 네. 저가를 깬다라고 해서 그 밑쪽에서 보시는 게 맞지. 일단 지금 뭐 여기서부터 많이 빠졌으니까 고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보초명만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서 조선 좋게 보셨기 때문에 기자재, 엔진까지 매수 가능하다 말씀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럼 현대차, 기아 뭐 지금 보수적으로 말씀 주셨다 보니 부품 또한 그렇겠죠? 잘 안 팔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만약에 이 중에서 탑픽, 안 좋게 보면서 탑픽을 하면 좀 이율 배반적인 거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혼자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탑픽 말씀 주세요. 그나마 제일 예. 이제 좀 체크해서 봐야 되겠다. 네. 한쪽들은 개인적으로 현대오토웨버 현대오토에버. 예,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그래도 일정하게 보게 되면 뭐 어느 정도쯤 빠진다 그러면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오토에버를 보는데 이 회사는 또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현대차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그 진심인 쪽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바꿨을 때 할 일이 많은 쪽 생각하게 되면 게다가 또 우리도 어디랑 손잡고 GM과 손잡고 자율주행 관련된 쪽들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계속 중심이 될 수 있는 회사니까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게 기대감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더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까지 좀 챙겨보도록 하겠고, 자 대표님 네. AI 소프트웨어 다시 한번 시작된 거 맞죠? 이 K
팔란티어 어디일까? 지금 너도 나도 찾기 바쁩니다. 정책 테마주로도 묶일 거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확실히 그런 시그널들이 나와주고 있어서요. 지금 이 시점에서 AI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보세요? 따라가지 말자. 따라가지 말자. 네, 지금 시장에서 많이 부각받고 네. 매매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정책 테마랑 묶이게 되면은 주가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오히려 그런 변동성에 돈을 태운다면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맞잖아요. 그렇지만 이거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는 타이밍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고 이거 뭐 우리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해줬던 그 종목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 들어가게 되면은 네. 매매할 때 되게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복잡하게 예.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표 전 대표죠 죄송합니다 전 대표가 라이브하면서 잘 살리즘부터 뭐죠 무슨 리즘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얘기 나왔던 AI 관련된 쪽들 뭐 육성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어떤 변상이 나왔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갑자기 확 튀어버립니다. 그러면 와 이제 유력 대선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주가 따라가야지 했다가 오늘 따라갔으면 다 물렸어요 지금요. 그렇게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통 매매할 때 보시게 되면은 어떤 테마가 살아있다 강하다 그러면은 이런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은 밑에 그러니까 그 타겟을 위로 올라가서 막 들어갔었을 때 여기다 내려가게 되면은 이건 대응이 안 돼 버려요. 위쪽에 갔다가 이제 더 갈 걸 생각하고 매매한 건데 네. 더 안 간다 그러면 나도 손절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차라리 밑으로 타겟을 줘서 어느 정도 지지권 받는데 거기서 안 빠진다 그러면 거기서 대응했다가 올라갈 때 대응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보면서 지금 종목은 솔트룩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강하게 따라가진 말자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받았는데 자 오늘 대표님께서 금요일 공략주 지금 1시 반 넘어가는데 뭐 오늘 살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종목이 항상 매일 살 수 있죠. 네. 매 순간 살 수는 있습니다. 매력 넘치는 종목. 이제 넘쳐 죽겠어요. 네, 그 종목의 하나를 말씀드리게 되면 S&T 에너지 보겠습니다. 에너지, 네, S&T LNG 쪽이네요. 예, 에너지죠. 예, 삶에 에너지가 필요한데 주식 계좌에 에너지가 될 수 있는 종목. 그래서 네. S&T 에너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에어쿨러라고 그러죠. LNG 인프라에 들어가는 에어쿨러 그리고 또 뭐 배열 회수 보일러 이쪽들 들어가고 시작하는데 HRSG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고 요즘 보다 보니까 그냥 다 그거죠. 지금 북미 쪽에서 LNG 터미널 이제 키우고 그래서 네. 수출을 많이 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인프라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들 높아지고 있고 수주가 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8천억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만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바뀔까요? 근데 지금 시총이 6천억대 중반대다. 그러면은 그것만 받아도 실적 확 돌아설 텐데 그리고 계속 매년 분기마다 1,500억씩 수주를 받고 있어요. 네. 수주 잔고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할 일이 많겠구나. 이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북미 쪽뿐만 아니라 중동이 원래 옛날부터 고객이었습니다. 그쪽 쪽에서 매출 늘어나는 거 본다 긍정적으로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여전히 이번에 잘 지켰고 저고점을 향해서 턴하겠다라고 점 쪽에서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고점이 대표님 38,000원 선이에요. 네, 지금이 33,000원 조금만 가면 닿을 자리인 것 같은데 돌파 넘어 보세요. 5,000원이 조금만이라고요? 더 가면 좋겠죠. 아유 더 가야죠. 한 4만 원 정도 4만 생각을 원? 하고 한 1,500원 더 쓰겠습니다. 또 그 정도까지 일단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4만 원,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한 29,000원대 박스권 하단부 이탈되는 가격 쪽을 손절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29,000원, 네. S&T 에너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